주역 강독 53번째 풍산점계 시작하겠습니다. 강사 장현숙입니다. 풍산점, 이때 점은 점점점입니다. 차츰 나아갈 점, 그러니까 점점점 전차적으로 진입하는 것. 풍산점은 그래서 나아가기를 순서대로 하는 것과 관련 있는 괴입니다. 차례를 건너뛰지 않는 것. 주역 64개 중에서 이런 식으로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차례를 지키면서 순서대로 진행하는 괴와 관련되는 것은 풍산점이 유일합니다. 풍산점 괴 같은 경우 상괴는 손괴죠. 손괴고 하괴는 간괴입니다. 간괴. 손괴는 풍, 바람을 의미하고 간괴는 산을 의미하죠. 그래서 풍산점이라고 합니다. 풍산점 같은 경우는 산 위에 나무가 있는 모양이죠. 풍은 또 나무를 상징하기도 하니까요. 산 위에 나무가 있는 모습인데 이 모습을 보고 산 위에 나무가 있을 때는 땅 위에 나무가 있는 것보다 더 높이 서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 나무가 높이 서 있는 것은 산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산이 의미하는 것은 바탕으로 있는 것. 그러니까 나무가 높이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바탕을 제대로 닦아왔다는 것이죠. 풍산점 전반적으로는 나아갈 때 순서를 건너뛰지 않고 차례를 지키면서 일을 행하는 것. 그것을 바탕으로 작용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계속해서 괴사를 보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풍산점의 괴사를 보면은 여귀 길 해서 리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아까 점차적으로 진입 그리고 일을 하는데 나아갈 때 순서대로 하는 것, 차례를 건너뛰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풍산점이 전반적으로 하고자 하는 얘기인데 처음 괴사에 보면은 여귀 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귀는 돌아갈 귀라고도 하지만 시집갈 귀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여자가 시집 가는 것이 길하다. 그리고 리정인데 이 리정은 올바르게 행하는데 이로움이 있다는 거예요. 올바르게 행하는데 이로움이 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일을 하는 것과 순서를 건너뛰지 않고 일을 하는 것과 여자가 시집 가는 것이 무슨 관계가 있나 생각을 해보면 예전에는 여자가 시집 갈 때 융례라고 해가지고 6개의 과정을 거쳐서 시집을 갔다고 해요. 하나의 과정이라도 건너뛰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6개의 과정을 차근차근 받아서 시집을 갔기 때문에 그 모습이 점차적으로 순서대로 일을 하는 것과 닮았다고 해서 여기 길, 여자가 시집 가는 것에 비유했습니다. 풍산점 밑에는 관계잖아요. 간. 그리고 위에는 손계라고 했잖아요. 간계는 설계전에 보면 간은 동북방이고 그리고 만물지 소승종이 소성시야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만물이 끝마침을 이루고 그리고 시작을 이루는 곳이 바로 간이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아까 여자 시집 가는 것에 비유했는데 여자가 시집 갈 때는 하나의 세계가 끝마침을 이루고 그리고 다른 세계로 나아가죠. 그럴 때 그 간이 의미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고 그리고 다른 것으로 나아갈 때 공손하면서 가지런히 한 마음으로 나아간다고 해서 여자가 시집 가는 것과 비유했습니다. 자, 어쨌든 괴사는 그렇고요. 다음에 이제 초효부터 가볼까요? 초육은 홍점우간 그리고 소자려 유언 무구라고 되어 있죠. 홍은 큰 기러기 홍이에요. 지금 풍산점 괴 보면 효사는 모두 기러기가 나오거든요. 홍점 우간,
홍점 우반 이런 식으로 계속 기러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왜 기러기를 가지고 점괘를 설명을 했냐 하면은 기러기는 아까 여자가 시집 갈 때 또 나오기도 하지만 기러기가 철새잖아요. 그래서 기러기가 올 때에도 때가 있고 무리가 지어서 날아갈 때도 질서가 있대요. 이러한 때와 질서를 잃지 않는 모습, 이런 올바르게 행하는 모습이 기러기가 보여주기 때문에 기러기로서 풍산점의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초육에 보면 홍점우간, 기러기가 간은 물가죠. 기러기가 물가로 점차적으로 나아가고 있어. 그리고 소자는 소인과 어린아이예요. 군자가 아니라 소인과 어린아이가 염려해서 유언이라는 건 뭔가 말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무구, 그런데 허물이 없다. 전반적으로 보면 초육 같은 경우는 지금 아랫자리에 있죠. 가장 아랫자리에 있고 음효란 말이에요. 음효라는 것은 낮고 음효이기 때문에 자질이 유약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위로 호응하는 사람도 없죠.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자질이 유약하고 그리고 위에 호응한 사람이 없을 때 뭔가 나아가려고 하면은 근심스럽죠. 그리고 뭔가 일이 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 소자 그리고 소인과 어린아이는 이런 이치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런 근심스러운 상황만 보는 거죠. 상황만 보면서 밝은 이치를 모르기 때문에 염려해서 막 말을 하는 거죠. 뭔가 이상해, 안 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그런데 지금 군자 같은 경우는 이런 상황을 미리 다 보면서 일을 진행하잖아요. 일을 진행하는 상황에서 초반이야. 그리고 내가 자질이 유약해. 호응하는 사람이 없어. 그렇지만 이것이 나중에 아랫자리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갈 가능성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급해할 필요 없어. 호응하는 사람이 없지만 점차적으로 또 잘할 가능성이 있어 라고 전반적으로 이를 보고 대체할 수 있는 군자의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런데 소인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염려해서 유언 계속 입을 댄다. 그런데 사실은 일의 초반에는 당연하다라고 하기 때문에 무구 허물이 없다라고 합니다. 유기는 홍점우 반이죠. 반은 반석반이에요. 반석은 평평한 돌이에요. 기러기가 이게 발이 이렇게 갈퀴가 있어서 이렇게 평평하거든요. 기러기가 이렇게 앉으려면 이렇게 돌이 평평하면 안정되겠죠. 그래서 홍점우반이라는 것은 기러기가 안정되게 이렇게 나아간다라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지금 6이 같은 경우는 중이면서 정의 자리죠. 그리고 보면 9,5와 호응 관계도 있어요. 자기가 일단 중이고 정이면서 위에서 호응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아가는데 안정과 여유를 가진 사람이에요. 중정을 이룬 신하와 그리고 또 중정을 이룬 군주가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나아가는데 안정과 여유를 갖추고 있는 모습을 홍점우반이라고 했습니다. 이 신하가 나아가는 이유는 군주와 힘을 합쳐서 세상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죠. 이런 중정의 신하와 그리고 중정의 군주가 만나면 그러한 일이 진행이 잘 되고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 상태를 음식강간이라고 했습니다. 마실 마실식, 먹을 식, 그리고 좋을 음식 간, 좋을 음식 간. 좋을 음식 간이라고도 하지만 즐길 간이라고 해요. 음식을 즐기면서 먹고 마신다. 굉장히 평화롭고 안정된 상태죠. 그래서 길하다. 그러한 신하와 군주의 도가 세상에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런 화목하고 즐거움을 음식 강간 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93으로 가보겠습니다. 93은 홍점우 6이죠. 이제 기러기가 육지 평원으로 날라왔어요. 그런데 부정 불복이로 돼 있죠. 지압이는 지압의 갈정 가는데 불복 돌아오지 않는다.
그리고 부잉 불육이라고 돼 있어요. 지어미는 잉이 아이벨 잉이거든요. 아이를 뵀는데 불육 기를 수가 없어. 그러니까 흉하죠. 지아비가 갔는데 돌아오지 않아. 그리고 지어미는 아이를 뵀는데 기를 수가 없어. 흉하다는 거죠. 그리고 리어구라고 되어 있어요. 이 어는 막을 그리고 구는 도적구예요. 도적을 막아야 이롭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이제 9.3의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9.3의 상황은 일단은 이게 호응한 사람이 없어요. 상구랑은 같은 양이기 때문에 호응하지가 않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양의 자리에 양이 왔으니까 정한 사람이죠. 평지에 안정되게 있으면 점차 이게 방도를 얻을 수 있을 것인데 홍점우륙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상황에서 평지에 안정되게 있는 상황이야. 그런데 지금 9.3의 입장에서는 바로 위에 6.4가 비하는 관계죠. 뭔가와 이렇게 지금 안정되게 있는 것 말고 무슨 일을 진행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을 표현한 것을 부정, 불복이라 했어요. 이 지아비가 이 9.3이 가면 돌아오지 못하고 그리고 6.4 이 지어미가 아이를 뵈면 기르지 못한다. 그러니까 9.3과 6.4가 이게 서로 음양으로 만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지금은 그런 식으로 일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려야 된다. 나중에 점차적으로 안정된 방도를 얻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 바로 부정, 불복, 부잉, 부류, 흉하다. 리어구, 도적을 막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9.3이 이런 식으로 아직 나아가야 될 때가 아닌데 이를 진행시키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의한 거죠. 그래서 그러한 도적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 바로 리어구입니다. 육사는 이제 기러기가 홍점우목이 돼 있어요. 나무목으로 돼 있죠. 그리고 혹득기각, 각이라고 돼 있는데 이 각은 평평하게 뻗은 나무 가지를 뜻해요. 그리고 무구라고 되어 있죠. 아까 기러기의 발을 얘기했는데 기러기의 발가락은 나무를 이렇게 짚지 못하는 발가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홍점우반 할 때 평평한 돌이기 때문에 좋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기러기가 나무에 나갔어. 나무에 나갔다는 것은 자기 발가락으로 뭔가가 잡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불편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일지라도 기각, 그러니까 평평하게 뻗은 나무 가지를 얻을 수 있다면 허물이 없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6.4의 상황을 보면 풍산 점에 6.4잖아요. 6.4 같은 경우는 음유한 자질인데 아래에 지금 강량한 9.3을 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리가 편안하지 않아. 그 상황을 지금 홍점우목으로 표현했어요. 그런데 본래 이 사람이 지금 위태로운 자리지만 지금 상괴가 손괴잖아요. 손괴. 스스로 안정되고 편안한 방도를 얻으면 이 혹득기각이 그런 의미거든요. 지금 6.4가 올바른 위치에 있고 공손한 체에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자인 거예요. 스스로 안정되고 편안한 방도를 얻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자.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무구하다는 거죠. 일을 진행할 때 내가 뭔가 진행되지 않을 것 같을 때 그리고 정응인 자가 없어. 그런데 바로 옆에서 누군가가 도와주려고 할 때 그걸 덥석 무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의해서 무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마라는 것이 바로 지금 9.3과 6.4가 하는 얘기입니다. 9.5는 홍점우릉으로 돼 있죠. 높은 언덕릉. 그리고 부3세 부잉이라고 돼 있어요. 지아비가 3세 3년 동안 부잉 임신을 아이를 뵈지 못해 종막지성이로 돼 있죠. 종은 마칠종 그리고 막은 없을 막이에요. 근데 끝내는 마지막에는 이기지 못하여 길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기러기가 높은 언덕까지 가네요. 그래서 구호의 상황을 보면 구호는 지금 여기에 있거든요. 구호의 군주의 입장에서는 지금 양이고 유기와 지금 정응의 관계죠. 그렇게 유기와 정응의 관계를 가지면서 일을 진행해가 나가면 좋잖아요.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아까 문제가 되었던 93과 64는 지금 95를 막으려고 하고 그리고 94는 62를 막으려고 중간에서 이 두 95와 62가 서로 정응하는 것을 막으려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간질하는 자들. 어떤 일을 점차적으로 진행을 해나갈 때 중간에서 그것을 이간질하는 자들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잉태한다는 것은 음양이 만나서 어떤 결과를 내는 일인데 그 일이 3세 동안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런데 끝내는 이 두 사람이 마음을 오롯이 유지를 하고 있다 보면은 지금 93과 64의 이간질이 없어지겠죠. 자기의 마음을 중정하게 유지를 하고 있으면. 그래서 끝내는 이 93과 64가 이 둘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끝내는 길하다라는 것이 바로 94의 효사에서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상구로 가겠습니다. 상구는 홍점, 우, 륙이라고 돼 있죠. 이 륙이 아까 93의 륙이랑 같은 륙인데 이 륙을 규라고도 합니다. 규. 지금 상구에서는 륙이 아니라 규로서 쓰이거든요. 규는 한길이라는 것은 아주 큰 길, 사람과 차가 많이 다니는 넓은 길,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통하여 막히고 가리는 것이 없는 상태. 지금 기러기가 그러한 길에 갔다는 거예요. 아까 물가에서부터 날아오르기 시작한 기러기가 모두가 통하여 막히고 가리는 것이 없는 큰 길로 갔다는 것. 그리고 기우, 가용, 위의. 기우라는 건 우는 날개의 우죠. 기우. 가용, 위의. 이때 의는 모범, 모범의 또는 예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러기가 아까 지금 점괘 같은 경우는 일을 점차적으로 진행해 나가는 괘라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많은 우여곡절이 있더라도 처음에 저희가 괘사 얘기할 때 이 리정이라고 할 때 올바르게 행하는 것이 이로움이 있다 했죠. 지금 상육 같은 경우는 그러한 우여곡절이 있더라도 일들의 제자리에 맞게 다 올바르게 행해 온 상태인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일을 이렇게 그 올바름을 가지고 일을 계속 하나하나 진행하다 보면 어느 날 그 일을 진행하는데 막힘이 없는 상태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상구의 홍점 우규의 상태예요. 그리고 기우. 그런 식으로 일을 진행한 이 기러기의 날개가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날아오르는 기러기가 다른 기러기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얼마나 모범이 되겠어요. 그래서 기우, 가용, 위의, 길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분상점괘를 같이 봤는데요. 저는 이 괘를 보면서 일을 진행할 때 올바르게 행한다는 것, 더디지만 그리고 유혹이 있지만 올바르게 행한다는 것이 결국은 어쩌면 가장 빠른 길이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처음 시작할 때 사람들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다 이런 염려가 있지만 전체를 바라보는 이를 바라보는 시각을 갖는 것 그리고 올바르게 행한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이상 풍삼점괘 마치겠습니다.